두 번째 수업 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중단원을 학습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가족 갈등이 무엇인가, 원인과 종류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숨기능과 엮이능까지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가족 갈등 어떻게 그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과제를 안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배움 질문입니다. 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두 번째, 가족 갈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자. 이것은 과제로 제출합니다. 자, 가족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갈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이 없어? 문제 없어? 괜찮아 라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갈등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또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절대로 전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할 때 필수적인 대화 방식입니다.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대화를 해야 해요. 강압적인 대화, 말해봐.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의 대화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서 열어놓고 서로의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 분위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돼요. 이건 전제의 조건이에요. 가족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그 가족 갈등을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대화로 풀고 싶어요. 그런데 서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도 서로 각자 개인 방에 있다가 잠깐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레포가 형성이 되고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한 상태에서 시간적인 여유, 공간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 가족 갈등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갈등 해결할 때는요. 어느 누구에게만 좋은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바람직한 해결책을 선택해야 해요.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이 가족 갈등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근데 해결하는데 해결책은 찾았는데 우리 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지역사회의 자원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그다음에 가족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돼요. 가족 갈등의 해결 과정이 6단계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갈등이 발생하면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의 땡땡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원인이죠.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을 합니다. 자, 두 번째, 2단계, 가족 구성원 간의 열린 땡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해야 된대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가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화 방식이 부정적이면 안 되겠죠. 3단계, 여러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면서 갈등 해결을 위한 땡땡을 탐색합니다. 자, 이제 원인 알았고 그 다음에 서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탐색합니다. 4단계, 가족 구성원 간에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대안을 탐색하는데 모두 다 만족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족 구성원 간에 생기는 이런 불일치 현상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5단계, 가족 구성원들은 공동으로 같이 결정한 해결책을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
이런 해결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해보니까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든다. 라는 식으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생기거나 갈등 해결이 근본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1단계부터 5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재검토와 재협상을 합니다. 이게 가족 갈등을 관리하는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미나는 요즘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종종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과 마찰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갈등이 발생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라고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미나가 내가 뭘 맨날 늦었다고 해요? 내가 뭐 얼마나 늦었다고? 딴 애들은 나보다 훨씬 더 늦게 들어가는데 라고 응수한다면, 또는 부모님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성을 높이거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미나에게 이야기했다면 그 갈등은 이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배웠으니까 열린 대화로 문제를 파악하자 하는 거예요. 예시로 엄마 오늘 동아리에서 노래 연습이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늦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의 원래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가 미나에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잔소리를 했을 때 원래 의도는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되니까였겠죠.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엄마는 네가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된단다. 그래서 원래 의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탐색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누구도 다치지 않게 서로 중간에서 타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미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대한 일찍 끝내도록 노력하고 늦을 때는 미리 연락을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협상 방법을 선택합니다. 저녁 7시 전까지 들어오기, 연습이 길어질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기 라고 우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실행을 하는데 9시에 들어왔어요. 저 왔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나가 연락을 했을까요? 자, 연락을 받기는 했지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은 받기는 했지만 조금만 더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재검토와 재협상이 일어난 거예요. 미나가 약속을 지키긴 했어요. 7시보다 늦게 들어올 경우에는 연락을 미리 하기로, 연락을 미리 받기는 했는데 근데 너무 늦는다는 거죠. 9시는. 그래서 조금만 더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앞으로는 주말에 일찍 모여서 하기로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들입니다. 자, 만약에 미나가 처음 단계에서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갈등을 회피하고 싶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면, 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더 화를 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골마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갈등을 받아들이고 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대안을 탐색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또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미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미나도 미나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부모님도 부모님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모두 다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죠. 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가족의 외면적인 말이나 행동들에 상처를 받아 입을 닫고 더 엇나가기만 했던 경험들도 아마 차츰 줄어들게 될 거예요. 또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면서 마음을 열고 또 서로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과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우리가 학습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머리로는 알지만요, 우리 몸에 체화되지 않으면, 내 몸에 익숙해지지 않고 내 머리에 익숙해지지 않으면요, 이거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어서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도 아마 나는 어렸을 때 내가 가족 간의 갈등을 마주했던 방법들 그대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가정을 이루지 않더라도 이성교제를 했을 때 조금 더 건강하고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갈등 해결 과정을 여러 번 연습해서 나의 것으로, 나의 습관처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요, 가족 갈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가족 갈등이 생기는 원인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6단계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의사소통, 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우리 등교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수업 계획은 조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과제입니다. 가족 갈등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올려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수행평가로 연결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좀 신경 써서 내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찾느냐? 대중매체에서 찾거나요, 인터넷에서 찾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했거나 또는 들었거나 간접 경험의 경우를 활용해서 검색을 하고 적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구글 설문지에다가 적어서 제출합니다. 자, 예시는 부부간의 불화라든지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역할 기대의 차이로 인한 갈등,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 기호의 차이로 인한 갈등, 상반된 목표로 인한 갈등, 형제 자매 편애로 인한 갈등 등의 예시이고요. 너무 어렵다면 교과서 조금 더 참고해서 알아봐도 좋고요. 아마 인터넷 자료나 대중매체 드라마, 이러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도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